짜잔. 우와, 진짜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야죠.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그 거듭 제곱근. 이란 것을 배울 건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배웠어.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는데,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녀석을 제곱을 하여 그 A가 되는 숫자, 그 A가 되는 요 숫자를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그럼 요 x를 a가 양수일 때 우리가 요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쓰기로 해서 플러스 루트 a를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렇지? 이 내용의 좀 확장판입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그럼 a가 음수일 때도 a가 음수예요. 양수 음수 상관없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고요.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걸 루트 3i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허수에 대한 이제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었으나, 여기서는 또다시 주로 실수 위주로 관찰을 할 겁니다. 허수는 배제를 하고요. 실수 위주로 관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건 뭐냐? a의 n제곱근이라는 건데요. a의 n제곱근. 여기서 n은 2 이상인 자연수예요. 2 이상인 자연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뭔 뜻이냐? 어떤 숫자를 n번 거듭 제곱하여 a가 되는 숫자. 요 방정식이지.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요 n차 방정식의 근, 요 x를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즉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n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요 n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요 n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a의 n제곱근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 그 말은 어떤 녀석을 3번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 얘는 x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쓰면 틀린다는 거지. 왜?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반드시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를 전부 다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렇잖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그게 답이 1과 2인데 1만 써놨어. 맞았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요거를 다 푸셔야 되고요. 그럼 x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빵이고, 인수분해가 x 더하기 2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빵 이렇게 되니까 근의 공식을 뾰로롱 쓰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오고, 뒤에 거는 근의 공식을 쓰시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이죠. 짝수 공식 써. 그렇죠. 이런 값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숫자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하고 1뿔마 루트 3i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하나 더. 16에 4제곱근을 구하세요. 문제 물어보는 숫자들이 맨날 뻔해요. 왜냐?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몇 차 방정식까지 혹시 배웠어요? 방정식 몇 차 방정식까지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방정식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몇 차 방정식이었는지 기억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4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5차 방정식 5제곱근 실제로 구하라고 안 물어볼 거야. 왜냐? 5차 방정식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오케이? 구할 수 없는 건 안 물어봅니다.
16의 4제곱근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역시 똑같은 표현이죠. 어떤 녀석을 4번 거듭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겠지, 그치? 이런 얘기겠죠. 그럼 역시나 이제 이 녀석을 풀어보면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더하기 4는 빵,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나 얘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4개의 근을 다 찾았고 실근 2개와 허근 2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이 될 것이다. 4제곱근은 그래서 뿔마 2하고 뿔마 2i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때 그럼 구해보니까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고 막 그래, 그치?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고 막 그래, 그치? 그래서 이때 그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왼쪽 위에 n자를 뭐 지수 자리는 아니지만 왼쪽 루트인데 왼쪽 위에 n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읽냐면 발음 기호를 써줄게. 발음 기호 n제곱근 a라고 읽으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n 루트 a라고 읽는데 이거는 4제곱근 3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4루트 3은 우리가 중3 때 쓰던 이게 4루트 3이죠. 그쵸? 이거는 4하고 루트 3을 곱한 거고요. 그쵸? 이거는 4제곱근 3이라는 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3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이렇게 쓴다고 알았지? 3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숫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찾았을 때는 허수 2개 나왔고 실수 하나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걸 뭐라고 쓰지? 세제곱근 8이라고 쓴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 실수인 녀석. 근데 이제 여기 16의 4제곱근 찾은 거 보면 실수가 2개, 허수가 2개잖아, 그치? 이 실수가 2개인 녀석은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는 4제곱근 16 이고요. 요 녀석은 요 녀석과 부호가 정반대인 녀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4제곱근 16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까? 우리 내가 8의 그럼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뭐 있어?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뭐 알아? 2 있지, 그치? 2. 2도 그러니까 세제곱근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그러면 주어진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8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즉 여기 다시 와보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지금 좀 많이 마이너스의 여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이 마이너스 처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자, n이 만약에 a의 그 n제곱근 a에서 만약에 n이 짝수야. 짝수면 요 안에는 절대 0 이상만 들어와야 돼. 음수가 못 들어와요. 음수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 자, 4제곱근 마이너스 5라는 건 있잖아. 이런 뜻이야. x의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근데 봐봐. 어떤 숫자를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실수가 있겠어? 실수는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0은 안 되고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양수만 되잖아. 그치? 즉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짝수가 들어갈 때는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이런 수는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야. 즉 실수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숫자는. 이런 숫자 절대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숫자는 있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는 숫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데 실수란 말이에요. 즉 그럼 어떤 녀석을 3번 거듭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녀석, 얘는 왜 존재하는지 아직은 잘 와닿진 않겠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x는 당연히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그치? 음수 3번 거듭제곱해야 음수가 되니까, 그치? 얘는 어떤 음의 실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숫자와 요 숫자는 3번 거듭제곱해서 딱 5가 되는 숫자잖아, 그치? 얘는 3번 거듭제곱해서 딱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잖아, 그치? 그럼 둘이 부호만 반대일 거야. 즉 여기 마이너스만 붙이면 둘이 같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요 n이 홀수일 때는 안에 음수가 들어와도 그만, 양수가 들어와도 그만. 오케이? 0은 뭐 역시 상관없고. 근데 여기 n이 짝수일 때는 절대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았죠? 이거를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는 4제곱근 16에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인 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나 3개씩 찾으셔야 돼. 알았지? 즉 a의 n제곱근 하면 n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언제나 n개를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물론 방정식에 뭐 중근도 있을 수 있어서 중근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나와서 겹쳐서 하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6의 4제곱근 찾으세요. 뿔마 2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볼 땐 뿔마 2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치?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뿅뿅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관찰해 볼 겁니다. 무엇을?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그 설명은 있잖아. 애들아 집에 가서 잘 읽어봐랐지. 지금 이거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순서대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걸 n제곱근 자, a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었는데,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라는 건 그럼 이런 거죠. 역시나 x의 n승이 a가 되는 요 n차 방정식의 해가 a의 n제곱근이잖아, 그치? 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저 n차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인 것, 다시 말해서 n차 방정식의 실근, 그치? 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은 요 n차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겠네. 그쵸? 그러겠죠. 근데 우리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라 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y는 x의 n승 그래프하고 직선 y는 a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fx는 gx, 요 방정식의 실근, 근이라 함은 fx 그래프와 gx 그래프의 교점 x좌표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 방정식의 실근 하면 교점 x좌표, 교점 x좌표 방정식의 실근. 이게 1학년 때부터 수학 1에서부터 수학 1도 수학 2도 계속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방정식의 실근 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떠오르지 않거나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을 봤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실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와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근데 문제는 당연히 n은 2 이상 자연수예요. n은 2 이상 자연수. 문제는 이 녀석 그래프를 내가 잘 못 그리겠네.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프에 대한. y는 x제곱 정도는 알죠, 그쵸? 우리가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처음 배우던 날을 좀 돌아가서 그날의 기억을 좀 떠올려 봅시다. 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얘들아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0 대입하면? 빨리 대답해봐. 너희 그때로 돌아갔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막 입학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응? 자, y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y는 x 제곱인데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이런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니까 몇이 나와요? 장혜승 어린이, 그쵸, 0이 나옵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면 몇이 나와요?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이 나오고요. 그쵸? 뭐 2를 대입하면 뭐 4가 나오고 뭐 마이너스 4가 나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죠, 그쵸? 그렇죠. 왜 여기가 부드럽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점을 다 촘촘히 대입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매끄러운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관점으로 y는 x 세제곱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y는 x 세제곱은 0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죠? 0이 나옵니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좀 작게 그려볼까요? 2를 집어넣으면 근데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값이 나와서 그래프가 있잖아? 그래프가 얘가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먹어 있습니다. 이게 y는 x제곱의 대충 그린 그래프예요, 그렇죠? 대충. 자, 또 해볼까요? y는 x 4제곱도 해볼까요? 자, y는 x 4제곱도 0을 대입하면 몇이 나와요?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요. 뭐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이 나오고요. 2 대입하면 뭐 16이 나오니까 한참 위에 있겠죠. 어쨌든 한참 위에 찍힐 거지만 그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 있습니다. 즉 얘랑 포개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왜? 그렇잖아요.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다른데. 하지만 모양 자체는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즉 지수가 짝수인 녀석은 다 비슷한 방법으로 그려질 겁니다. 내가 얘 하나밖에 안 그렸지만 지수가 홀수인 녀석들도 역시 다 비슷하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이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학2에서 미분을 배우고 나시면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엄청 이쁘고 사랑스럽게 생긴 그래프를 찾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는 n승 그래프와 y는 a의 교점 x좌표를 관찰할 건데, 그럼 x는 n승, y는 x의 n승 그래프를 그릴 건데 n이 짝수일 때와 이제 n이 홀수일 때로만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짝수일 때의 그래프는 뿅뿅뿅뿅뿅뿅 x축 유정 잡을까? x축 유정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의 n승 그래프가. 자, n이 홀수일 때 y는 x의 n승의 그래프는 요렇게럼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 정도 생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 건데, 이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자, 그럼 그 상수함수가 이쪽 양수에 이렇게 있어서 a가 양수일 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깁니다. 그럼 실근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2개가 생긴다는 거야. a의 n제곱근 중 실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뭐 짝수인 녀석 그래프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좌우 대칭이 되겠지, 그치? 좌우 대칭이 될 거고요. 요 오른쪽에 오는 숫자를 n제곱근 a라고 쓰고요. 왼쪽에 있는 요 실근을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표를 같이 그려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책에 있는 표니까 이건 뭐 딱히 적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n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하나와 음수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a가 빵일 때, a가 빵이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교점 x좌표는 얼마겠어요? 교점 x좌표는 얼마야? 0이고 한 개 있어요. 그렇죠? 한 개 있고요. 그 값은 빵입니다.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빵 하나 있고요.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 녀석은 신기한 게, 이제 n이 홀수일 때를 보시면 양수일 때 몇 개야? 실근 한 개. 0일 때 실근 몇 개야? 한 개. 음수일 때 실근 몇 개야? 한 개. 즉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실근은 언제나 하나씩 있고요. 자, 양수일 때는 요 숫자를 n제곱근 a라고 쓰시고요. 음수일 때 요 숫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n제곱근 a라고 쓰셔야 돼요. 둘 다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건 a가 양수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인 거고, 이건 a가 음수인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인 거예요. 알았죠? 즉 홀수일 때는 이거 양수예요. 알았죠? 홀수일 때는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입니다. 이건 알았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결정을 할 거고, 둘 다 실수입니다. 즉 한 개가 나오고 n제곱근 a고요. 얘는 0이고요. 얘도 주의할 게 n제곱근 a여야 합니다. 요 녀석은 내가 양수라 그랬고요. 요 녀석은 내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거를 절대 헷갈리지 않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양수, 음수, 부호, 뭐라고? 그럴 때마다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걸 다시 열심히 또 다 찍어가지고 빠짐없이 다 부지런하게 내가 올릴 거니까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수도 좀 같이 보시면, 개수, 실근의 개수를 보시면, 자, 개수 입장에선 되게 편해. n이 홀수일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맨날 한 개야, 개수는. 그치?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n만 홀수가 되면 무조건 한 개야. 그치? 근데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개일 때도 있고 한 개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 개수에 따른 차이가 어디 있니? 내 이 문제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하나 풀 건데요. 어디 있는 문제를 풀 거냐? 짜자자자잔. 자, 우리 51번 저 뒤에 30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30페이지에 있는 51번에 2번을 풀 거예요. 이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보다 크대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3의 n-1승의 n제곱근 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문제에서. 그때 a3, a4 왜 51을 다시 2 봤죠? 맞죠? a3, a4, a5, a6의 값을 구하세요. a3, a4, a5, a6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봐봐. 얘가 여기서 요 a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요 n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치? 자,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볼 거고요. 얘가 홀수일 때는 이 숫자를 쳐다볼 필요도 없이 몇 개? 한 개라고요. 얘가 홀수일 때는 이 숫자를 쳐다볼 필요도 없이 한 개라고요. 그렇죠? 얘가 홀수일 때는 세제곱근, 5제곱근은 그냥 한 개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4제곱근 보시면, 근데 4제곱근은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일 땐 2개, 0이면 1개, 음수일 땐 0개. 근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얘 얼마 나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음수 나오지. 그럼 음수의 짝수제곱근. 음수의 짝수제곱근,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개수 0개. 마찬가지로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5승 이렇게 되니까 음수가 되죠. 똑같이 음수의 짝수제곱근이니까 0개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은 2번 2다 뭐 이런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게 좀 되게 말만 좀 어렵게 써져 있고요. 하나도 전혀 진짜로 완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하고요. 보기 문제랑 이런 거 있잖아. 시간 나면 풀어봐야지 하지 말고 시간 내서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좀 볼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아, 시험도 끝났는데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치? 아니야? 시험지들 좀 다들 갖다 줘? 알았지? 내가 그거 구경해. 집에다 또 전화도 하고 또 사주에도 드리고. 짠짠짠짠. 자, 거듭제곱근 성질.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내신 대비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을 좀 잘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즉 요 녀석 n제곱근 a에 관한 성질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이 숫자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치? 그럼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뭐였어? a의 n제곱근이 뭐였어? n번 거듭제곱해서 몇이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니까 a의 n제곱근 중 하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당연히 n번 거듭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게 a의 n제곱근의 정의인 거지. a의 n제곱근의 정의. 그치?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니까 n제곱근의 정의인 거야. 자, 요 정의를 이용하여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하나씩.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중딩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다 이렇게 썼잖아, 그치? 그렇게 쓰듯이 여기서도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얘를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단! 요 거듭제곱의 성질이 책에 보시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MN이 2 이상 자연수일, 정수일 때 써져 있잖아, 그치? 이런 조건이 왜 써져 있냐면 요 자리에 오는 게 홀수일 때는 사실 음수가 와도 상관없잖아? 하지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성질만 다룰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만 표현을 해 놓으려고 여기를 이제 그 A랑 B를 양수라고 해 놓은 겁니다. 알았지?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N이 그 거듭제곱이 짝수일 때는 음수가 못 들어가니까. 그치? 홀수일 때는 상관없으나. 자. 그 느낌 알아? 이게. 몰라. 자, 얘를 과연 n제곱근 ab라고 쓸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걸 물어볼게요. 자, 대신에 그럼 뭐부터 좀 아셔야 되냐면 a가 양수이고 n이 2 이상 자연수일 때 n제곱근 a라는 수는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뭔 말이냐면 무언가를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자리에 양의 실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양의 실수. 음수 말고 양의 실수를 집어넣어서 a가 되는 숫자는 많아야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많아야 한 개. 2개, 3개 있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나 이거? 뭐 4번 거듭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 뭐 있어? 양의 실수 중에서 2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뭐밖에 없어? n제곱근 a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왜 아까 여기에 그 n제곱 x, y는 x의 n승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짝수일 때도 이거 말고 양수인 쪽만 봐봐.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가 유일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도 이쪽은 이렇게 생겼지만 양수인 쪽만 봐봐. 실근 이렇게 그으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즉 실근이 오로지 한 개로밖에, 이 크기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하나로밖에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자,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냐?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걸 가지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숫자와 n제곱근 b라는 숫자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숫자다 라는 말은 a랑 b가 무조건 같은 숫자여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어떤 양의 실수가 들어가 있는데 양의 실수 줄여서 양수라고 부르죠. 그쵸? 얘를 n번 거듭제곱했고 또 다른 양의 실수를 거듭제곱해서 이제 양수 1, 양수 2 얘네들을 n번씩 거듭제곱해서 두 숫자가 같다는 말은 그 양수 1과 양수 2가 당연히 같은 숫자여야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오케이?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거듭제곱의 성질을 증명을 해 나갈 겁니다. 알았죠? 자, 거듭제곱의 성질을 증명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은 그 수학하에 보시면 수학하에 그런 얘기들이 써져 있죠. 증명이 뭔지가 써져 있어요. 이거 맞춘 사람 내가 좀 이따 그 투썸에서 선물 하나 사줄게. 마실 거. 증명이 뭘까요? 증명은 뭐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것이 증명이 그 명제를 배울 때 명제의 그 정의, 정리 그 파트에 증명이라는 게 뭔지 써져 있어요. 증명을 해본 적은 있으나 증명이 뭐라고 물어보면 좀 되게 난감하죠. 증명이 뭘까요? 증명.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정의를 이용하여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오케이? 이미 우리가 널리 알려진 사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런 사실 있잖아. 그치?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사실들과 어떤 용어의 수학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주어진 명제가 왜 성립하는지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즉, 이 증명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미 모두가, 즉 수학 1을 배우지 않은 이전까지 과정을 배운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만을 이용을 하여 증명을 할 거예요. 알았지? 또 n제곱근 a의 정의가 이거니까요. 그치? 이것을 이용하여 증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짜잔. 굉장히 천천히 꼼꼼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증명을 봅시다. 그럼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내가 n번 거듭제곱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서 AB의 전체의 n승은 A도 n승을 하고 B도 n승을 하고 이런 지수법칙이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이 지수법칙에 의하여 각각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이건 이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하여 이 녀석은 얼마야? A가 나오고요. 이 녀석은 얼마야? B가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n번 거듭제곱해서 뭐가 된 거야? AB가 됐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AB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인 거야. 그치? AB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지. 근데 우리가 AB의 n제곱근 중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치? 이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거든. 그럼 AB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라는 거니까 얘가 AB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입니다. 이게 AB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의 정의잖아. 그렇죠? AB n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의 정의. 그렇죠? 우리 AB가 양수니까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AB n제곱근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걸 아니까 얘랑 얘는 같은 숫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A n제곱근이 5개가 나오면 얘가 얘랑 같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뿅뿅 뿅뿅뿅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증명 자세히 안 적어도 됩니다. 여기 다, 이 책이 이게 좋아요. 모든 증명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이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이만합니다. 증명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대신에 100번 읽어보지 말고요. 한두 번 써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집에 가서 꼭 100번 읽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쵸? 이런 말 있죠. 100번 뭐라고? 100번 읽어보는 것보다 뭐 한 번 써보는 게 훨씬 낫고요. 그쵸? 뭐라고? 백문이 불어일견 한번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거? 그치? 아닌가? 자 봅시다. 두 번째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 얘도 역시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되고요. 과정은 1번과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가 그냥 나눗셈으로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3번 뭐가 써져 있니? n제곱근 a에 a를 n번 거듭 제곱한 건 얘가 이제 요 안에 요렇게 들어와도 되니 이제 이런 걸 물어보네요. 그쵸?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운 우리 1번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자, 1번 성질에서 왼쪽 위에 숫자만 똑같으면 세제곱근 2랑 세제곱근 7이랑 그럼 곱하면 세제곱근 14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우리 1번에서 밝힌 게. 그치? 그럼 우리 1번 성질에서 부터 좀 보시면 그 n제곱근 a의 m승이라는 녀석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 곱하기 띠리링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요게 그냥 n번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1번에서 배운 성질에 해서 왼쪽 위에 숫자만 똑같으면 안에 것끼리 막 곱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치?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1번 성질이 이용되는 거죠. 1번 성질에 의하여 n제곱근에 안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곱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n제곱근하고 a의 m승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3번이 끝났습니다. 4번은 이중 시그마인데 이중으로 써져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이렇게 된대요.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증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두둥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뭘 한 거냐면 요 숫자를 mn번 거듭 제곱한 거예요. 그렇죠? 요 숫자를 m제곱근 n제곱근 a를 총 mn번 거듭 제곱을 하는 꼴이죠.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서 여기 곱해져 있는 걸 따로따로 쓸 수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건 곱해서 한 번에 쓸 수도 있었잖아.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계산을 보시면 m제곱근 머시기가 써져 있고 그걸 m제곱근 했으니까 둘이 이렇게 뾰로롱 없어지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뾰로롱 없어지면 n제곱근 a에 n만 남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치? 올래? 그럼 이 숫자는 뭐라는 거야? a의 mn 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치? 이 숫자가 a의 mn 제곱근 중 실수라는 거니까 이 숫자는 그럼 유일한 그 mn 제곱근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a의 mn 제곱근 중 실수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녀석과 당연히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mn 제곱을 해서 a가 됐으니까 얘는 mn 제곱 a의 mn 제곱근 중 실수이냐.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 너무 어려워. 표본 내가 수학 용어 중에 제일 발음 못하는 게 이제 표본, 표준, 편차. 이거 수업하다 보면 막 표본, 표준, 편차 뭐 이러고 있어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자, 이게 이제 4번 공식의 증명인데 이게 뭔지 당연한 소리인데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잘 한번 이 의미를 깨우쳐 보세요. 이 의미를 탁 깨우치면 이제 모든 게 이렇게 탁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짜잔 짠 5번. NP. 자, P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랍니다. 짜잔 짠짠짠. 보시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고 써져 있어요. 즉 똑같은 여기 왼쪽 위에 거듭 제곱이랑 여기 지수가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 그걸 없앨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앨 수 있는데요. 어떤 순서냐면 우리 조금 전에 4번 과정에서 4번 과정을 적용하면 n 제곱근 p 제곱근 a의 np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4번? 3번부터 쓸 걸 그랬나? 3번부터 써볼까요? 미안해요. 자, 3번부터. 왜냐면 요 지수부터 밖으로 빼고 나서 np 거듭 제곱근의 a의 전체 np승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죠. 우리 3번 성질에서, 그치? 그럼 이제 요 녀석이 4번 성질에 의하여 이 둘이 곱해져 있는 걸 따로따로 쓸 건데 n제곱근 안에다 쓰고요. p제곱근을 밖에다 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마음에 안 들지? 아씨, 내 엉덩이가 너무 뜨거운데?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중괄호 p제곱근 n제곱근 a에 그리고 소괄호에 p승의 전체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차피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 p제곱근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왜? 거듭제곱근에 저기 이렇게 n제곱근 이렇게 있으면 이제 a가 된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치? 이렇게 없애고 나면 뭐만 남니? n제곱근 a의 m승만 남는데 이걸 다시 3번 성질에 의하여 안에다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뾰로롱. 이렇게 쓰면 여기 똑같이 곱해져 있는 숫자는 없앨 수 있다. 즉 12의 제곱근 2의 8승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4가 12와 8의 최대 공약수가 4잖아, 그치? 4씩 날려버려가지고 세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적당히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변형할 일이 도대체 왜 있어요? 도대체 왜 있습니까? 자, 보시면 대소비교 문제에서 루트 2, 루트 3 중 질문 누가 더 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누가 더 클까요? 루트 3이 크겠지요, 그쵸? 그럼 세제곱근 2라는 숫자와 세제곱근 3이라는 숫자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세제곱근 3이 더 클 겁니다. 왜냐? 봐봐, 얘는 3번 거듭 제곱하면 몇 되는 숫자야? 2. 1보다는 크지. 왜? 1은 3번 거듭 제곱하면 몇이니까? 1이니까, 그치? 얘는 3번 거듭 제곱하면 몇 되는 숫자야? 야, 그럼 똑같은 어떤 1보다 큰 두 숫자 두 개가 하나는 3번 거듭 제곱해서 2가 되고 하나는 3번 거듭 제곱해서 3이 되니까 3번 거듭 제곱해서 3 되는 게 더 크지 않겠니? 그치? 즉 여기 숫자가 이렇게 똑같이 맞을 때는 대소비교하기가 이거 완전 초등학교 3학년도 한다고. 그냥 감으로 그냥 길 가는 중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애한테 그냥 저 숫자 너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커 보여? 하나만 찍어볼래? 하면 한 100명 중에 한 90명은 오른쪽 거 찍지 않을까? 그쵸? 그냥 그 정도 느낌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써져 있으면 누가 더 큰지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 얘는 5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야, 그치? 얘는 5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고 얘는 6번을 곱해서 3이 되는 숫자야. 아니, 곱한 횟수가 한 번 더 많아졌어. 숫자가 좀 더 커진 결과가 나왔잖아. 그럼 그 거듭제곱을 하기 전에는 누가 더 큰지 이거를 단순 비교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바꾸는 거지. 30제곱근에 2의 6승 이렇게. 왜 똑같은 숫자씩 곱한 거죠, 지수에다가. 마찬가지로 30제곱근에 3의 5승.
이렇게 또 30, 30 맞춰놓으면 얘는 64고요. 얘는 243이네요. 둘 중에 누가 더 커? 이 숫자가 더 큰 숫자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간단한 녀석도 이렇게 복잡하게 필요에 따라서 바꿔야 할 일이 생깁니다. 기준을 여기가 똑같이 숫자가 맞춰 있어야 뭔가 비교를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수월해지니까요. 자, 책에 이렇게 5가지 성질이 써져 있는데 교과서를 봐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원 교과서를 봐도 이렇게 5가지가 써져 있을 건데 내 생각에 이 5가지는 조금 부족하고요. 내가 그래서 얘를 좀 보충할 수 있는 걸 2가지 정도만 더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책이 없으니까 어디다 잘 이쁘게 잘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6번이라고 쓸게요. 6번. 5번이었으니까. 우리 그 3루트 2랑 빼기 2루트 3이랑 뭔 소리야, 씨. 루트 2랑 이런 거 동교항 취급해서 덧셈뺄셈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덧셈뺄셈 할 수 있어. 윤서는 끄덕끄덕 하는 거야, 조는 거야, 뭐야 이거. 자, 할 수 있지. 어떻게 했어? 루트 2 밖에 빼주고 우리가 이 계산 자연스럽지만 처음 배울 땐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루트 2 묶어내서 안에 있는 것끼리 개수끼리만 계산해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뭐 p의 n제곱근 a, 얘는 그 n제곱근 a라는 숫자에 p가 곱해져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 n제곱근 a 똑같이 있고 앞에 q 개수가 또 다른 게 붙어 있어서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상황. 이런 상황에 둘이 동류항 취급을 해가지고 p 플러스 마이너스 q 동류항 취급을 해서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실 묶어내는 정도의 성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5의 세제곱근 2 더하기 3의 세제곱근 2는 8의 세제곱근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묶어내는 정도의 성질이기 때문에 뭐 따로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곱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는 계산을 못하고 이거를 밖으로 뺄 수 있는 걸 다 빼서 정리한 다음에 무언가 계산을 해야 하잖아, 그치? 2루트 3, 3루트 3 해놔야 5루트 3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요 이제 안에 있는 숫자도 밖으로 좀 빼줄 수 있는 건 다 빼서 정리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제곱근 16 이런 숫자가 2루트 2의 세제곱근 2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루트 12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거 자는 애 깨워서 물어봐도 루트 12는 2루트 3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자, 역시나 우리가 이걸 2루트 3으로 바꾸는 걸 처음 배우던 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았죠? 자, 오늘은 루트 12라는 숫자와 똑같은 숫자를 좀 찾을 건데, 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지수가 제곱일 때는 얘가 없어지면서 이게 요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얘들아. 이런 걸 배웠을 거야, 그치? 그래서 2루트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뭔데?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고 2의 제곱의 루트는 제곱과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쵸? 야, 우리 이것도 둘이 없어지지. 이것도 둘이 없어질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없어져 3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제곱이 그럼 얘랑 없어지는 거 보니까 이 자리에는 몇이 생략된 거야? 2가 생략된 거야. 그치? 저 자리에는 무조건 2가 생략된 거야. 1 아닙니다. 알았죠?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2루트 3으로 밖으로 뺄 수 있었던 건데, 역시나 그럼 세제곱이 있을 때는 세제곱근하고 뭐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 나머지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곱이 없어지면서 2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근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집어넣어야 할 때는 요만큼 거듭 제곱해서 안으로 집어넣으셔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 성질을 내가 7번에다 써드릴 건데요. 7번 n제곱근에 a의 n제곱근 곱하기 b 이런 꼴로 써져 있는 녀석은 앞으로 a가 튀어나와서 n제곱근 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뺄 수도 있고요. 밖에 있는 걸 안에다
집어넣어야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식을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거듭제곱근의 성질 5가지 플러스 2가지입니다. 뿅뿅뿅 뿅뿅.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이제 문제가 나와요. 거듭제곱근 성질을 다 배웠으니까 맞풀 개념 익힘 1번 봅시다. 거듭제곱근의 뜻. 자, 일단 있잖아 얘들아. 1번과 2번은 별다른 고민해볼 1번과 2번은 별다른 고민해볼 필요 없이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왜? 세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보면 3개가 써 있어야 된다고. 숫자가. 알았지? 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그 3차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실근만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보면 숫자가 3개 써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2번도 4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숫자가 4개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잖아. 그치?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몇 개? 선생님 몇 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게 1개였나요? 야, 그새 까먹은 거야? 그 아까 그 표, 여기 그 표,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얘기. 아, 졸려, 그치? 실수인 것은 0개 있어요. 그쵸? 3번 땡. 루트 81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된다. 루트 81 몇이야 숫자? 9예요. 그러니까 9의 4제곱근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양수의 짝수 제곱근. 아, 봐봐. A의 n제곱근 중 그 실수인 것을 관찰할 때는 요 A는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요 n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해요. 오케이? 이건 뭐 숫자가 크든 작든 짝수나 홀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 2개 있어요. 맞죠? 그쵸? 2개 있습니다. 5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아니, 우리 봐봐. 뭐라고 읽어? 아, 너 중3 때 맨날 그거 2의 제곱근 이렇게. 아니, 중3, 아니, 너 이 숫자 뭐라고 읽냐고. 뭐라고 읽는다고? 루트 2라고 읽잖아. 그치? 편하게. 루트 2 이렇게 읽잖아. 그치? 우리 얘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세제곱근 4. 이렇게. 그치?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그 이 기호를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즉 봐봐. 5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근데 그럼 답이 5번도 답이었는데? 아, 답이 2개구나? 자, 자, 봐봐. 5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 멍청이나 틀리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2번 써놓고 야, 2는 2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잖아. 지금 2는 2이다. 2는 2이다. 이 자리가 2는 2이다. 그렇죠?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2는 2이다. 그냥 이 정도 차이인 겁니다. 그치? 거기 뭐 5번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가 얘를 뭐라고 읽을 건데? 이걸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라고 읽을 거잖아. 그치? 문제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숫자 2번 써놓고 맞냐고 물어보면 틀리는 사람이 이상한 건데 왜 있겠어? 애들이 틀리니까 있는 거야. 알았지? 애들이 이런 걸 보고 뭐지 얘는?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걸 그대로 한글로만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까지 풀고 쭉 가셔볼까요? 쭉 가셔볼게요. 여기까지 풀고 좀 쉬자. 한 30분 정도 쉴 거예요. 알았죠? 자, 딴딴딴딴딴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 되게 엄청난 관건이야. 이걸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덧셈 뺄셈 하듯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루트 2 더하기 뭐 루트 3 더하기 뭐 이렇게 루트 막 몇 개 더하라고 하면 별거 아니잖아. 그치?
화났어? 어제 시험 끝났는데 오늘 불러가지고 이렇게 빡세게 수업 시켜가지고 혹시 화난 거 아니지, 그치? 자, 맞풀 개념 킨 2번에 1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는데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첫 번째가 뭐 곱하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 첫 번째 얘만 좀 볼게요. 얘만. 자, 얘만. 자, 얘만. 자, 질문. 여기 몇이 생략돼 있다고? 2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그치? 자, 그럼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 2번에서 요 녀석을 이렇게 찢을 수 있었어요. 위아래 따로따로. 2번 성질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었지, 그치? 그 다음 4번 성질에서 뭘 할 수 있었냐? 두 개가 씌워져 있으면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4번 성질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씌워져 있는 건 곱해서 쓸 수 있었지, 그치? 자, 내가 이걸 왜 하나만 썼냐면 얘들아,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단다. 잘 봐봐. 이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중간 과정을 살짝 쿵 건너뛰려고 해요. 그렇죠? 요 그럼 큰 루트가 둘 다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2를 얘랑도 곱하고 이 2를 얘랑도 곱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정도로 기억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한 단계 정도는 건너뛸 수 있겠죠, 우리가. 그치? 자, 그럼 다시 1번 문제를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나는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써야겠지. 너희도 노트에다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곱하기. 분모는 6제곱근 A, 분자가 12제곱근 A. 지금 이게 1번 문제가 얘들아 이렇게 딱 첫 줄이 니네가 노트에다 쓴 첫 줄이 저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문제를 읽고. 이 정도는 바로 되죠. 그쵸? 그럼 똑같은 숫자끼리는 없어질 거니까 1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두 번째 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루트가 크게 써져 있고 뾰로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일한 공통점 이 안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써져 있잖아. 우리 이런 거 안 배운 것 같은데, 그치? 갑자기 루트 안에 항이 막 여러 개가 써져 있고 막 분수로 돼 있고 이런 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9와 27이 그래도 좀 다행히도 둘 다 몇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인 숫자니까 한번 맞춰보죠. 뭐 그럼 한번 맞춰볼게.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맞춰보고 뾰로롱 뿅뿅 27의 10승은 3의 몇 승이야 그럼? 30승이죠. 9의 10승은 3의 몇 승이에요? 3의 20승. 27의 4승은 그럼 3의 몇 승이에요? 12승이고요. 9의 11승은 3의 22승이죠.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나 인간은 무언가 식을 정리하려고 할 때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걸 우리가 그전까지 항상 묶어왔지, 그치? 뭐 x세제곱, x제곱 이렇게 있으면 x제곱으로 이렇게 묶잖아, 그치? 그냥 묶어보자고. 분모 분자 따로따로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어. 자, 그럼 분자에서는 뭘로 묶을 거야? 3의 20승으로 묶을 거야. 그럼 뭐 남아? 3의 10승 남고 다 빼갔으니까 0 아니고 1이 남아, 그치? 다 빼갔으니까 1이 남아요, 그쵸? 자, 10이야, 10. 자, 분모는 뭘로 묶을 거야? 3의 12승으로 묶을 거야. 그럼 1 플러스 3의 몇 승 남아? 10승. 원래 똑같네, 뿅뿅 이렇게. 그 다음, 나눗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뺀다고 배웠어.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고 배웠어요. 윤서야, 강윤서야, 대답해야 돼, 알았지? 자, 지수끼리 빼면 3의 몇 승? 8승이야, 그치? 이렇게. 3의 8승은 바로 되나? 혹시 바로 되나? 이렇게 되나? 똑같은 거 없애고? 되나요, 혹시?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혹시? 아니, 안 되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돼요? 됐죠?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의 제곱이. 3번.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제 이거는 우리는 다 배웠어. 질문. A가 하나 썼네. 질문. 여긴 몇 생략? 2생략. 여긴 몇 생략? 2생략. 아까 얘랑 똑같아. 봐봐. 요 A는 루트가 이렇게 두 개가 씌워져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두 개가 씌워져 있어서 두 개 곱하는 거야, 그치? 얘는 루트 몇 개 씌워져 있어? 한 개밖에 안 씌워져 있어, 그치? 얘는 그냥 세제곱근
세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몇 개 씌워져 있니? 2개 씌워져 있잖아, 그치? 둘이 곱하면 얼마야? 6제곱근 A 곱하기 얘는 몇 개 씌워져 있어? 3개 씌워져 있잖아. 2, 2, 3 곱하면 얼마야? 그럼 이거 12인가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자, 1번 성질을 쓰고 싶은데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여기 숫자가 좀 맞아야 돼, 그치?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럼 숫자를 맞춰주면 돼. 이 숫자를 내가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숫자로도 변형이 가능하지만 3의 배수 아무거나 6의 배수 아무거나 변형이 가능하지만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제일 작은 걸로 맞추는 게 계산이 편할 거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럼 12제곱근에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고요. 안에 있는 것끼리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A 배수 7승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우리 문제 답일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고요. 좀 귀찮습니다. 집에 가서 계산하기 좀 귀찮을 거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